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 열리는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8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는 먼저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2시간씩 종합변론을 펼칩니다. 이후에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윤 대통령과 사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 진술을 하는데 당사자인 만큼 발언의 시간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상의하며 유필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는 점을, 반대로 국회 측은 위헌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무엇이 국가 비상사태인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절차도 적법했고 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성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와 선관위에 대한 군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걸로 보입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시간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선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언급보단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한 아니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와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진입,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 등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적 기본 질서에 다시 군대의 총칼을 들이대었고 피청구인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변론 전략을 다듬은 국회 소추단 측은 이같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이미 지난 18일 변론에서 쟁점을 정리했던 만큼 오늘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핵심 증인의 진술 등만 간결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국회 소추단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서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자신의 SNS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뭔지,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건지를 물었습니다.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유일하게 직권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직접 따졌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흔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